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왜 난 아직도 불안할까? 나는 지금 괜찮은 걸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진 것이 적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꾸만 허전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걸음을 멈추면 뒤처질까봐 늘 조급했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를 지나며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로 채우고 싶은지 조용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삶 속에 자리한 작은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노력했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쌓는 것보다 마음 한켠에서 잠시 쉬고 싶은 욕구가 더 크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쉬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아직은 멈춰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남아있기도 하죠. 그렇게 긴장도 풀리지 않고 한숨도 쉬어지지 않는 채로 하루가 흘러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도 특별한 비결도 아닙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작은 관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박해서 지나쳐버렸던 것들, 그 안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것을 몰라서 불행한다고 느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군가를 따라가야 하는 길도 아니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그저 편하게 들으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긴장이 천천히 녹아드는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내가 사실은 꽤 괜찮은 자리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안정된 직장, 더 편한 생활, 더 좋은 관계.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절에는 그런 욕심이 어느 정도 필요했고 그 욕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나이를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늘 허전할까? 가진 것이 없어서 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가져본 사람만이 느끼는 묘한 공백입니다. 돌이켜보면 더 가지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해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했고, 가족이 기대했고, 사회가 비교했고, 주변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아야 한다는 기준이 늘 마음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쉽게 쉬지 못했고, 만족하고 싶어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멈추면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신호가 늘 등을 떠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면 뒤처질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뒤처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멈췄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쟁의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느려지면 이상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삶의 걸음이 느려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뀐 것뿐인데도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50대 이후로 찾아오는 미묘한 허전함, 공허함, 이유 없는 불안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속도를 줄여도 된다는 사실을 아직 마음이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의 절반 이상은 부족함이 아니라 익숙함이 사라진 데서 오는 혼란에 가깝습니다. 평생 달리는 법만 배웠지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은 어찌 보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생계를 지켜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면 역할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를 지켜주던 기준들도 하나둘 무너집니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대부분은 불안함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그건 마음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도 좋다는 여유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끔 불안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더 가지려는 습관이 오래되어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켜낸 것들이 있고, 잃어본 것들이 있고, 그로 인해 생긴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허전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 하던 시절에는 가진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가진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더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한 번도 충분함의 맛을 천천히 음미할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그 맛을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인생이 깔아주는 리듬도 그 느린 템포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불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바빴을 뿐입니다. 그 바쁨이 사라진 지금, 허전함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끼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볼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멈춰 있어도 괜찮고, 느리게 흐르는 오늘 안에서 만족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가 비로소 느낌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을 어떤 특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오면 불행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각이라고 말이죠. 같은 날씨를 두고도 누구는 우울해하고 누구는 편안해하는 것처럼 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행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이 괜찮은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찾아오면 괜히 불안해지고, 오늘이 조용하면 괜히 허전해지며 마음이 나쁘지 않은데도 이유 없이 뒤숭숭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불행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행복이 지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작은 장면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물이 생각보다 부드러웠던 순간,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바람의 온도가 깔끔하게 들어오던 순간, 밥 한 숟갈이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던 순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던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각의 통로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통로를 알지 못한 채 지나쳐왔던 것이죠. 행복은 늘 크고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상 속의 고요한 기쁨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지각은 아주 작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평온한 날에는 이유가 없는데도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수선한 날에는 별일 없어도 어깨가 굳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지금 이렇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각입니다. 특별한 해석도 필요 없고 억지로 긍정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행복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됩니다. 50대 이후로 오면 삶의 속도와 역할, 관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도 잦아집니다. 예전에는 참을 수 있던 일이 갑자기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전에는 화가 나던 일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각은 나를 지켜주는 등불과 같아서 방향을 잃었다고 해도 조용히 길을 밝혀줍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면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야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어야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각이 열려 있는 사람은 창밖의 하늘만 보아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작은 행복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결국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삶 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조용한 감정입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놓쳐왔던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바라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고 마음이 바빠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큰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내가 느끼는 작고 편안한 순간들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지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삶의 문제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오늘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젊은 날의 삶은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배워야 했고, 벌어야 했고, 키워야 했고,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 갖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쌓아야 했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버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간다는 의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후반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채우는 것보다 비워내는 것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더 얻는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몸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고 생각도 한 번에 정리되지 않으며 관계도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버리거나 관계를 줄이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 오래 붙잡고 있던 후회와 미련을 정리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힘든 감정은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곤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잡고 있고 이미 끝난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과거에 세워둔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재단하려고 하며 예전의 나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걸어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가져도 편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면 마음이 부쩍 가벼워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의 일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지 않게 되며 예전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던 일도 점점 무뎌지고 단순한 일상에서도 작은 만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무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드는 사람은 비교를 멀리하게 되고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결국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정리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준입니다. 평생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어느 정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친구들이 바라보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나를 조절하고 때로는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들어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만이 지금까지의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필요한 기준은 오직 내 삶의 리듬에 맞는 기준뿐입니다. 정리는 또한 마음속에서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여줍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놓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해야 하는 것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덜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이 여유는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안정감을 줍니다.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몰랐던 편안함이 차분하게 내려오고 시간이 이전보다 더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리는 결핍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다는 말이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놓치기 싫어서 붙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붙잡고 있어서
더 힘들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손을 조금만 펴보면 알게 됩니다. 굳이 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을요. 손을 놓아야만 들어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함의 감정입니다. 더 바랄 필요가 없다는 마음의 근력,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조용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정리는 후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무언가보다 지금 내가 편한 방향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욕심이 줄어서가 아니라 욕심을 줄여도 괜찮다는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평생 찾던 행복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충분함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돌보는 일이나 행복을 느끼는 일을 특별한 순간에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야 마음이 채워진다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순간은 오히려 일상의 가장 조용한 순간들입니다. 그동안 워낙 시끄럽게 살아오느라 그런 미세한 감정들을 감지할 틈이 없었을 뿐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늘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한 모퉁이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라면 그 온도가 유난히 다르게 느껴져서 새삼스럽게 날씨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갈 순간일지 모르지만 마음에 조금만 여유가 생긴 사람은 그 감각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죠. 그땐 늘 미래를 향해 달리느라 오늘의 감각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밥맛이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한 반찬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 평범한 한 끼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그 조용한 만족감이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오늘 밥이 잘 넘어가네라고 마음속에서 나직하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걷다가 문득 몸이 가벼운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컨디션이 좋은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걸음이 조금 더 부드러운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순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의 안부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은 몸이 참 편안하네 하는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저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려갑니다. 이 또한 알아차림입니다. 특별한 수행도 의식적인 명상도 필요 없이 그저 내 몸의 상태를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이죠. 알아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음의 시선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문제, 외부의 사람, 외부의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습관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늘 바깥을 향해 있었고 마음은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마음이 드디어 앞쪽으로 나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순간들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 힘이 마음을 차분하게 붙들어주고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알아차림의 순간은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예전 같으면 상처가 되었을 텐데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조금 단단해졌구나. 혹은 반대로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일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은 내가 좀 예민하네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마음의 긴장이 내려갑니다. 알아차림은 상태를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입니다. 정작 놀라운 점은 이렇게 사소한 순간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늘 거창한 곳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느긋함입니다. 급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긍정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치는 순간들을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린 속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한 마음은 행복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작은 빛입니다. 그 빛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기준 때문에 생깁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세워둔 목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기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내가 만든 기준. 이 오래된 기준들이 지금의 삶을 평가하는 순간 아무리 괜찮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은 늘 어딘가 모자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30대와 40대에 쌓아둔 기준을 60대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의 삶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당시의 나와 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며 몸의 속도가 바뀌고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삶의 방향도 조금씩 조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남아 지금의 나에게 계속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하루에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체력도 좋았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의 속도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준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입니다. 예전에 할 수 있었잖아. 왜 이렇게 느려졌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목소리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익숙함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반응일 뿐입니다. 또한 비교의 기준도 충분함을 방해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나 지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자녀가 더 잘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부만 바라보는 시선이지 그 사람의 전체를 아는 시선이 아닙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게가 있고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평온은 멀어집니다. 충분함을 방해하는 기준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족에게는 더 잘해줘야 할 것 같고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예전 같은 에너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으며 자녀에게는 여전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부모여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할이 변하면 관계의 기준도 같이 변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해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관계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삶의 가치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준이 낮아질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지금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커집니다. 우리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기준이 현실보다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삶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만족하게 되고 평범한 하루에서 안정을 느끼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결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마음이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준을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만든 기준, 남들이 바라던 기준, 사회가 요구해 온 기준을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맞는 기준으로, 지금 내 마음의 속도에 맞는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충분함을 느끼는 첫걸음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내 삶을 좁혀왔다는 사실을요. 결국 충분함은 현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 만족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큰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만 부드러워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기준 삼으면 충분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책을 읽거나 특별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순간의 감정을 다루는 일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마음 운동입니다. 특별한 환경도 필요 없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실패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렇구나라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알아차림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일도 없고 특별한 걱정도 없지만 하루가 전반적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오래 살아보니 알겠지만 이런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려고 하거나 왜 이러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무거워 있네 하고 상태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무거움은 절반은 이미 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바쁘지도 않았는데 몸이 괜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작은 일이 요즘은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별말 아닌 한마디가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아서 기분을 흐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고 피하려고 하면 또다시 떠오릅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통해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오늘 나는 예민하구나. 내가 조금 지쳤구나. 조금 쉬고 싶은가 보다 같은 말들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의 진짜 힘은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기분을 강제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때 마음도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만 보내줘도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엄격했습니다. 알아차림은 그 엄격함을 내려놓게 해주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알아차림은 반복할수록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느껴볼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확인해볼까? 이런 생각을 일부러 떠올려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아차림은 숨쉬듯 찾아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깐 쉬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 순간마다 마음은 조금씩 정돈되고 쓸데없는 긴장은 점점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즉시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도와줍니다. 이 차이가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에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하루 종일 화를 끌고 다녔고, 불안이 생기면 그 불안을 계속 확대하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를 흔들 힘은 점차 약해집니다. 마음이 하나의 파동처럼 지나가고 나는 그 파동을 조용히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마음의 리듬은 점점 안정됩니다.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던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불안이 와도 금방 가라앉으며 이유 없는 허전함도 금방 지나갑니다.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숙합니다. 살아오면서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에 알아차림을 했지만 단지 그런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순간들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쉬운 연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함께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주변 환경도 조용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힘을 잃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안과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충분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마음이 훨씬 젊고 가벼워집니다. 이런 분들의 얼굴에는 나이가 들어도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죠. 그 차이는 결코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함이 마음을 젊게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몸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마음과 몸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수없이 겪어온 스트레스는 대부분 욕심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마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압박, 시험받는 듯한 관계들. 이런 긴장은 마음을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지치게 만들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욕심이 바로 마음의 회복을 돕는 시작점이 됩니다. 충분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은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다 앞서도 상관없고 누가 나보다 많은 것을 가져도 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쟁하던 일들도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변화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젊음이란 활력이 넘치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 쉽게 불안해지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별것 아닌 순간에서도 기쁨을 발견합니다. 밥맛이 괜찮은 날이 너무 반갑고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 한 시간이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이 젊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늙어갈수록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사소한 걱정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충분함은 관계에서도 마음을 젊게 만들죠.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서 과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려고 애쓰지도 않고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자신을 꾸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충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가 바로 마음을 젊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지고 깊은 호흡은 몸 곳곳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어깨와 목에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어지며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어떤 날은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차분한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충분함이 가져다준 변화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다시 젊어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되며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충분함은 삶의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 필요 없는 속도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멈추는 법을 몰랐지만 이제는 멈춤 자체가 마음을 젊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 다시 감각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충분함은 나이를 거스르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뭔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도 괜찮은 마음을 얻게 됩니다.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하고 더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더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수용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입니다. 마음이 젊어진다는 것은 다시 활발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래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었나? 젊을 때는 그런 고민조차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도 많았으며 눈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도 하루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속도가 조용해지며 비로소 그 긴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덕분에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는 사실 아주 단순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잘 살아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고맙다는 말은 해도 잘 살아왔다는 말을 해주기엔 어색해합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 오히려 칭찬보다 조언을 더 많이 하죠. 배우자는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누군가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을 가장 해줘야 하는 사람은 스스로입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책임지고 견디고 살아온 그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선택들이 있었고 말하지 못한 희생들이 있었으며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던 외로움도 마음속에 분명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결국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누구보다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나? 남들에 비하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낮추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을 위해 애쓰고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이 많았기에 실수할까 늘 조심했고 맡은 일을 잘 끝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졌을 뿐 사실은 누구보다 세상을 진심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유난히 또렷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지나간 일들이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간 기억이었는데 어느 늦은 밤 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짠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후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후회가 드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를 고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었지.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크게 풀립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평가가 아닌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앞으로 더 잘해야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라는 인정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지금의 내 속도와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가 마음을 젊게 만들고 삶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자주 해야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난 잘 살아왔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야. 이 문장은 오랜 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필요한 무게를 내려놓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견뎌낸 날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누군가를 위해 했던 작은 배려와 책임들, 이 모든 것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제야 비로소 충분함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가장 큰 선물은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인정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행복을 세는 기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큰 목표를 이루어야 만족을 느꼈습니다. 승진을 해야 기쁘고 큰 돈을 벌어야 편안했고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야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온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로 오면 큰 사건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커다란 변화가 자주 찾아오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을 힘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행복은 크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아니라 크기를 줄여야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행복의 단위를 조금만 낮추면 사실 우리의 하루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거의 세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이 유난히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데도 몸이 가볍고 마음도 평온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을 당연한 것으로 넘겨버립니다. 이런 장면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또 어떤 날은 밥맛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평범한 김치 하나로도 밥이 술술 넘어가는 날. 그 자체가 삶이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도 놓칩니다. 이 정도로 행복해져서 뭐하나.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작은 행복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행복의 단위를 바꾼다는 것은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느낄 줄 아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이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평범한 길을 걸어도 기분이 괜찮고, 창밖에 비치는 햇빛만 바라봐도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누군가와 짧게 나눈 대화에서도 만족이 생깁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하루는 훨씬 평온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행복은 반복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큰 행복은 한 번 오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지만 작은 행복은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옵니다. 그중 단 하나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괜찮은 하루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설레는 일이 없어요. 살아도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사실 특별한 일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다고 부르는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기준을 조금 낮추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건강이 크게 문제 없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것. 이 네 가지만 있어도 사실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던 사실이지만 살아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문제없는 하루는 이미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행복의 단위를 낮추어 보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적고 이미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행복의 단위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온기를 느끼며 사소한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 이 힘이야말로 인생 후반부에서 가장 빛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생기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조급함도 줄어들며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없어서 못 느낀 게 아니라 너무 큰 것만 찾느라 못 본 것이었구나. 이 깨달음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이며 인생 후반부를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기반이 됩니다. 행복을 바라보는 단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충분함을 향한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는 시간이고 중반부는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갖는 감정이 바로 충분함입니다. 충분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여유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쫓기며 살아서 이 감정을 제대로 느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했고, 더 잘해야 했고, 더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그 조용한 인정 하나가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분함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비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괜찮고, 내가 지켜온 시간은 의미가 있고, 내가 살아온 방식은 틀리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충분함은 또한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나누었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지, 왜 누구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지, 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지. 그럴 때 충분함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편안해져도 된다. 내가 꽉 잡지 않아도 관계는 흘러간다. 나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관계 불편의 절반은 이미 가라앉습니다. 상대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는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때때로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건강, 경제, 관계, 외로움. 이런 단어들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안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함을 느끼면 미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지금의 나처럼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내 안에 쌓인 경험과 지혜가 어떤 어려움도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함은 우리를 더 성숙한 상태로 이끕니다. 인생 후반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보이고,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의 작은 깨달음들이 차곡차곡 쌓인 뒤에야 마음속에서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결국 충분함은 인생 후반부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크고, 성공보다 깊고, 누군가의 칭찬보다 오래가는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큰 변화나 특별한 일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평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나이를 잊게 하고 삶을 더 부드럽게 감싸주며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충분함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내가 견뎌온 시간들이, 내가 지켜온 마음이 천천히 나에게 돌려주는 감사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잘 살아왔다. 그러니 지금 이만큼이면 정말 충분하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기쁜 날도 많았고 버거운 날도 있었으며, 어쩌면 말하지 않고 지나쳐온 상처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결국 여기까지 걸어와 주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뛰고 더 치열해져야 하는 삶도 아닙니다. 지난 날들을 견뎌온 나에게 조용히 미소를 건네는 시간이고, 내가 지켜온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행복은 늘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새벽 공기 한 번, 부드럽게 내려앉는 햇빛 한 줄기,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날의 오후처럼 삶 속에 아주 작은 모습으로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잠시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쉬어도 되고 느려져도 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선물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천천히 바라보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행복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과거보다 더 느린 속도로 흐를 것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고 사소한 순간들이 더 크게 다가오며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더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깨닫게 될 겁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머물고 있는 것들을 충분하구나 하고 느끼는 데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
작은 따뜻함으로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